정말 오랜만에 돌아오신,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동안 안 좋은 일 때문에 참여를 좀 못 하셨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아니, 정말 이게 지금 한 2달 반 정도 만에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아, 그쯤 됐죠. 네.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그렇게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어떤 큰일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아스라님? 그냥 계속 이런저런 일이 겹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멘탈이 나가갖고 핸드폰을 던져놨거든요, 아예 그냥. 아, 예. 어느 정도를 이제 다 털어내고 이제 다시 활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아예 그냥 털어놓고 가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것 같아갖고. 네네네네. 네, 저번 아마 마지막 시참 때 제가 막내가 이제 촬영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중간에 한번 끊긴 적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날 촬영을 갔다 오는 길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 본인이요? 운전하는 애가 이제 졸음 운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눈 떠보니까 병원이긴 했었는데, 예. 그 사고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 한 분이 돌아가셨고, 헐. 저는 크게는 안 다쳤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집으로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뒤로 한 일주일간 이제 전화 오는 것마다 이제 누구 사고 났다, 누구 돌아가셨다, 막 이런 전화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되게 멘탈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거의 일주일 새 이제 부고 전화만 한 8통을 받았고, 와, 사고 예. 전화도 거의 한 다섯 여섯 통을 받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느 순간 핸드폰 열기가 되게 무서워졌어요. 아, 또 그런 오늘 연락일까봐? 네, 오는 전화마다 다 그런 전화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핸드폰을 던져놓고 그냥 거의 집에서 계속 술 마시고 막 그러고 막 있었죠. 아유, 아, 고생 많으셨네. 그러니까 또 제가 한 고생은 사실 없죠. 그냥 주변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몸은 괜찮으세요? 저는 진짜 크게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 이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잃긴 했는데 네. 뭐 이제 따로 뭐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왔더니만 그때부터 이제 딱 진짜 퇴원하고 다음날 부고 전화 받고 그게 일주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와. 갔다가 장례식장에서 부고 전화 받아서 또 다른 장례식장 가고 막 그 생활을 일주일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이 3개 있다 말씀드렸는데 핸드폰 3개 다 던져놓고 예, 예. 아예 그냥 핸드폰을 아예 안 봤어요. 막 저도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막 부재중 통화 막 200통 넘게 막 찍혀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너무나 한꺼번에 몰렸던 거예요. 단기간 내에. 그쵸? 네, 그러니까 저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힘든 일들이 한 방에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거 왜냐면 이게 뭐 그냥 나쁜 일들이 아니라 다 죽음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저 다치고 아니면 뭐 거의 그런 전화만 계속 받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게 뭐 양밥이랑 그런 거에 관련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 일주일 전화 받고 이제 정신 챙기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거여서 무당한테 전화를 하고 예. 주변에 다른 무당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뵙기도 했고 물어봤는데 그냥 그런 거래요. 뭐 양밥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냥 이번에 네가 그냥 힘든 시기였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휴.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만 있으실 거예요, 아스라님. 그래야죠. 네, 그래도 다시 이렇게 돌아와 주셨고, 또 연락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아사라님. 실제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 주셨잖아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네, 앞으로는 파이팅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만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던 또, 이야기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사라님?
일본 쪽은 촬영을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료칸 쪽이나 아니면 신사 쪽을 많이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래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오랜만에 정말 아스라님이랑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네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이거는 이제 제가 프리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방송국 쪽에서 너무 힘들고 이상한 일 많이 겪고 막 안 좋은 소문 많이 듣다 보니까 프리 선언을 하고 나서 일본 여행을 진짜 쉬러 4박 5일 료칸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벌어놓은 돈 그냥 때려 부어서 진짜 편하게 쉬고 오자란 생각으로 개인 노천탕이 달려있는 료칸에 예약을 하고 일본으로 갔죠. 네네. 료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천탕이 있는 료칸도 그렇고 뭐 그런 좀 큰 료칸에 가게 되면은 그 유카타를 입은 채로 이제 발만 담그고 막 있는 그런 데도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날도 이제 진짜 쉬러 갔던 거니까 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고 발 담가놓고 이제 멍 때리고 있는데 옆에 이제 남자분이랑 여자분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네. 두 분이 이제 한국말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원래 외국에서 한국 분들 만나면 되게 괜히 고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치. 엄청 반갑죠.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트게 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신혼부부셨던 거예요. 이제 예.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오신 분들인데 그분이랑 막 대화를 하면서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제 아침은 좀 못 먹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료칸에서. 네. 점심을 같이 먹는 과정에서 이제 신혼부부의 그 아내분 얼굴을 딱 봤는데 너무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신혼여행이니까 뭐 피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머릿속으로. 네네. 머릿속으로 아 그래 피곤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술을 마시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직업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이런 사연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막 하다가 제가 이제 낙양 특집을 했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편분이 이제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네네. 혹시 그러면은 무당분들이랑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있냐라고 네.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야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무당들도 많고 아는 무당들도 많죠.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러니까 아내분 집안 쪽에 이게 약간 그런 계열이었나 봐요. 아내분이 네네. 영안도 좀 트시 집안이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엮이시는 그런 집안이었나 봐요. 아내 쪽이. 네. 예. 그래갖고 이따 뭐 어떻게 연결을 해줄까라는 얘기가 나와서 뭐 타지에서 만난 한국인이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그분들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저만 이제 로컬에 남게 됐어요. 네네. 로컬에 남았는데 다음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번호를 교환했으니까 문자가 왔는데 네. 자기가 묵었던 방 쪽을 가지 말래요. 오? 예. 그래갖고 무슨 일이시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좀 잘 보는 편인데 그 방에서 여자 귀신이랑 남자 귀신 두 명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봤다라고 했다. 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가지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텝이다 보니까 과연 뭔 사연이 있길래 과연 그런 곳에서 그런 여자 귀신이 나올까라는 게 궁금해져가지고 그 고급 료칸에 가시면은 이제 방으로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하시는 분들이. 그쵸, 그쵸. 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어가 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담당자가. 네. 그래갖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사고가 난 거나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어눌한 한국어로 뭐 모든 일본 어느 료칸에 가더라도 사고가 없는 료칸을 찾기가 힘들 거다. 그쵸. 이런 식으로 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쪽 방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쪽 방에서는 확실히 사고가 있었긴 했었는데 뭐 이 방에도 있었고 저 방에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눌러서 그냥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가지고
그렇구나란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4박 5일을 잘 쉬고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다시.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낙년 특집하는 사무실을 가가지고 이제 이쪽이랑 일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라고 감독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감독님이 그럼 잘 됐다. 우리 2주 후에 일본 쪽 갈 건데 그쪽 자료 서칭 같이 하자가 어, 된 거예요. 예. 근데 서칭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갔던 료칸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감독님한테 얘기했죠. 이번에 쉬면서 료칸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 부부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부의 아내분이 영향이 좀 있으셨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쭉 스토리를 얘기를 했어요. 네네. 감독님이 괜찮다. 그럼 그 료칸을 촬영을 하러 가자. 그리고 그 부부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라. 네. 가능하면 그분들도 참여를 하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혹시 이러한 촬영이 잡혔는데 출연을 해주실 수 있느냐, 출연료는 어느 정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괜찮대요. 대신 이제 네. 약속했던 거는 좀 지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내분에 관련돼서. 그래서 알겠다. 그 부분은 내가 꼭 책임져가지고 해드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2주 후에 그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그 료칸에 다시 갔어요. 네. 그 료칸을 다시 이제 그 무당님은 안 가셨고 다른 무당분을 모시고 그 료칸을 딱 도착을 했는데 원래 저희가 예약을 하고 갔는데 료칸에 도착하고 나서 이틀째 날 갑자기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료칸에서.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방송국에서 그 료칸을 촬영을 하러 오게 됐대요. 갑작스럽게. 아, 예. 그래갖고 괜찮으시면 환불을 전액을 해드리고 보상금도 좀 드릴 테니까 자리를 비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저희 쪽에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갔던 거고 저희도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네. 우리도 다 일이 있어서 왔던 건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장비나 그런 걸 다 보고 그분들이 그 방송국 직원이랑 연결을 해준 거예요. 저희한테 예. 연결을 해줘가지고 합동 촬영을 하자. 합방이네. 감독님이 제안을 예. 네, 감독님이 제안을 한 거죠. 우리도 촬영해야 되고 니들도 촬영할 거면은 그냥 같이 찍자. 그 다음에 서로 촬영본 공유하면은 그게 더 좋지 않겠냐고. 카메라도 여러 개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오. 그러니까 일본 방송국 감독도 괜찮다. 그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료칸에서 2개의 촬영팀이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무당분이 가셨으니까 귀신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막 그런 걸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 촬영팀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분들을 모셔놓고 네. 한국 옛날 그 양양특집처럼 막 불 다 꺼진 료칸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탐방하는 그런 걸 찍으시더라고요. 아, 예. 그런 걸 찍다 보니까 이제 겹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시간대가. 그쵸. 그래갖고 저희는 먼저 빠르게 찍고 나서 저희 방에서 이제 그 부부 인터뷰를 막 따고 있는데 일본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 보시면 리액션이 되게 많이 화려해요. 일본 그럼요. 예. 방송들이 어. 밖에서 막 비명 소리 들리고 막 난장판을 피우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인터뷰하다가 오디오 다 들어간다고 못하겠다. 우린 쉬자 오늘은 이러고 있는데 아내분을 딱 봤는데 네. 아내분이 표정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그걸 파악을 하고 감독님이 물어본 거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이러니까 분명 아까 일본 여자 연예인들 다 여자분이었는데 왜 남자 비명 소리가 이렇게 들리냐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무당이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니만 그 아내분한테 막 걸어가는 거예요. 예. 걸어가가지고 지금 한 말 다시 얘기해보라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몇 번 들었냐. 그러니까 자, 난 2번 정도 들었다고 이러니까 무당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시더니만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들었는데 그냥 조용히 있었다고. 굳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갖고 예. 이분 확실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분들은 지금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근데 어느 숙소를 다시 구해요 저희가. 그쵸. 그래갖고 그러면은 그래서 무당분한테 혹시 다른 방 괜찮은 방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는 건 안 되냐 이러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네. 그냥 이 료칸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대요. 그 무당 입장으로. 예. 그래갖고
다른 이제 스텝 한 명이 차를 끌고 도심 쪽까지 나가서 캡슐방에 그분들을 묵게 하고 저희들은 이제 무당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죠. 네.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러니 여자가 비명을 딱 지르더니만 자기가 듣기에 남자가 히히히 웃더니만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근데 딱 듣기에 귀신 목소리여갖고 아 귀신이 있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무당분이. 예. 근데 그렇게 두 번을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아내분이 자기도 남자 비명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 아내분을 딱 봤는데 그 남자 귀신이 아내 뒤에 서 있던 거래요. 아이고야. 그래갖고 다가가니까 이제 자리를 싹 피하길래 그 료칸을 떠나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아, 예. 그래갖고 그러냐 그러면 그 남자 귀신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갔는지 확인이 가능하냐 이러니까 나가서 또 오른쪽으로 빠졌다. 네. 그러면 그쪽을 촬영을 하자 라고 한 다음에 카메라를 챙겨서 이제 복도 밖으로 나갔죠. 이제 나갔는데 그 료칸이 되게 긴 료칸이었거든요. 네네네. 저 끝에 일본 스태프들이 이제 막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무당분한테 조용히 물어봤죠. 혹시 저쪽 갔냐 이러니까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안 보이고 잘 안 느껴진다. 네. 그럼 알았다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촬영 장비를 갖고 일본 촬영팀들이랑 합류를 해가지고 저희 쪽 무당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쪽 영매사는 뭔 한 얘기가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쪽 영매사는 지금 여기 귀신 딱히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뭐야? 예. 그냥 지금 다 그냥 연기하고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냐 한 다음에 그날 저녁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일본 팀과 저희 팀 촬영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일본 팀을 봤더니만 네. 이제 재연하는 장면을 찍겠다고 엑스트라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그 귀신 네네. 분장을 하고 나서 그 옛날 우리 낭년특집처럼 귀신이 딱 등장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엑스트라 분들을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또 촬영을 하고 저녁에 이제 어떻게 촬영하나 궁금해가지고 일본은 어떻게 촬영하나 궁금해서 그분 촬영하는 걸 옆에서 보는데 네네. 이제 옛날 우리 한창 그 90년대 2000년대 초에 하는 낭년특집처럼 딱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란색 불 켜놓고 귀신 분장 시켜놓고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예. 니들은 수준 떨어진다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옆에 있던 무당분이 조용히 있다가 저희 감독님이랑 저희 팀들을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쟤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왜요? 이러니까 쟤네들 지금 영매사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신기도 없고 뭐 볼지도 모르는 앤데 네. 지금 제 옆에만 지금 3명이 붙어 있는데 영매사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왜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 일본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거 쟤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여기 있는 영들을 되게 깔보고 무시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쟤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좋을 게 없다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보고 일본 팀이랑 좀 떨어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팀이랑 떨어져서 이제 저희 방에서 그냥 어차피 오늘 저희도 촬영도 끝났고 일본 촬영도 거의 막바지니까 이제 술이나 먹자 해가지고 객실로 이제 술을 달라고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네. 일본 팀 감독님이랑 이제 일본에서 통역사를 불렀더라고요. 일본 팀에서 네네. 통역사분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술을 같이 마시재요. 어차피 네. 촬영본을 같이 이제 교환하기도 했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본 감독이 이제 통역사분이 이제 번역을 해준 게 그쪽에선 뭐 찍은 게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 귀신을 찍었다라고 이제 감독님이 술 취해가지고 넌지시 던진 거예요. 그냥. 아, 예. 근데 거기 있던 영매사가 막 웃더니만 여기 남자 귀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자 귀신이 있다고 그러냐. 예. 거기 있는 무당은 가짜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약간 국가 신경전이 된 거죠. 그치. 한일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같이 가셨던 무당분의 성격이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영면서 너는 지금도 똑바로 하라고 어깨에 지금 하나 얹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그냥 그런 거예요. 어깨에 하나 예. 얹어져 있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영매사라고 말을 하고 다니냐고 하면서 한국말로 막 쓰지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역사 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망설이다가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주신 거죠. 영매사 분한테. 예. 번역을 해주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해져갖고 막 일본어로 뭐라 그러는데 이제 편집사분이 번역을 해주시는 게 네. 그야말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여기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막 그런 말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근데 그 자리에서 무당분이 좀 딱 그냥 거기서 굳혔어도 됐는데 갑자기 그 노천탕 쪽을 딱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넌 그럼 저기 뭐가 있다고 보이냐 하면서 노천탕 쪽을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는데 예. 일본 스태프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저희도 이제 그 무당분이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노천탕 쪽을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본 그 손가락 가리키자 일본 팀도 이렇게 다 쳐다보겠죠. 예? 그러니까 쳐다보니만 갑자기 얼굴 사색돼가지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소리 예. 지르면서. 물어봤죠, 무당분한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보일 거라고 내가 못 보게 해놨다고. 지금 저 노천탕에 비명을 질렀던 남자가 서 있었다고. 아, 예. 근데 쟤네들 보이게 지금 해놨다고. 와, 그게 가능해요? 몰라요. 그분은 된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후에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냈던 무당이어갖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름 좀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좀 평가됐던 무당 중 한 명인데, 네.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못 봤고 일본 스태프들은 다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갔고. 오, 예. 그래갖고 와 이거 신기하다. 나중에 저희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본 감독이 다시 돌아왔어요. 일본 네네. 감독이랑 오더니만 이제 그래도 촬영 보는 교환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교환하자. 그래 우리 거 복사해가지고 보내주겠다. 이메일 보내줘라 한 다음에 이게 서로 해가지고 이제 교환을 받았는데 대신 예. 조건이 있었어요. 둘 다 이제 방송은 내지 말자. 오, 왜요? 그 싸우는 자리에서 서로 틀어진 거예요. 감독들끼리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찍은 정이 있으니까 교환을 하되 서로 그냥 자료용으로만 쓰고 방송이나 그런 거 내지 말자라고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한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엑스트라 분들이 네. 이제 막 신 그거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 갑자기 감독님이 야 여기 다시 돌려봐요 딱 봤더니 뒤쪽에 웬 사람 발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오, 진짜로 찍혀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발 같은 형태인데 이게 뭔가 사람 발일 수도 있겠다라 싶은 그런 거를 생각을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 딱 찍혔는데 이게 발이라고 판단한 그런 근거는 좀 부족할 정도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비슷한 현상이 것 같다. 막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저희들도 얘기했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후에 저희가 그 녹화에 대한 자료를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갖고 서칭을 막 돌려봤어요. 네네. 돌려보니까 그 신혼부분이 묵었던 그 방에서 이제 여자 두 명이랑 남자 4명 총해서 이렇게 6명이 묵었는데 무슨 사고인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죽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오, 예. 그리고 나서 왜 또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다 보니 인터뷰 같은 걸 되게 많이 따잖아요. 네네. 북한에 관련된 인터뷰를 영상이나 방송 촬영 영상을 보는데 남자 귀신을 봤다는 그런 영상들, 인터뷰 영상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오, 진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촬영은 이제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신혼부부분들 이제 제가 무당연히 소개시켜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혼부부한테 무당연님이랑 시간 일정을 잡아서 저랑 같이 이제 그 무당연님 있는 신당으로 이제 같이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는데 네. 그 아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일본에서 촬영하셨을 때 남자 귀신은 어떻게 잘 보신 거 촬영이 됐냐, 뭐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 뭐, 이야기는 나왔고 뭐 일본 애들은 본 거 같은데 우리는 못 봤다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조용히 그러시는 게 네. 그 방 노천탕에 계속 서 있었다고. 와, 계속. 네. 그래갖고 자기도 너무 무서웠는데 무당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다가오진 않았다. 그래서 네네.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일본에는 되게 귀신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예.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일본 말고도 뭐 한국이든 어디든 아스라님께서 뭐 취재차 뭐 어디 묵었던 숙소나 아니면 어떤 곳에 잠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뭔가 소스를 얻으면 방송을 원래 이거를 찍으려고 했던 거를 거기로 옮길 수도 있나요? 아, 이게 더 대박이다 아니요, 이런 식으로? 아, 정말 만약에 대박 건수라면은 옮기죠. 아, 정말요? 실시간으로? 네, 정말 대박 건수라면은 어차피 일정이 그때가 벼 있던 거고, 같은 이거는 일정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네네. 서칭을 하고 움직이자 해가지고 서칭 단계에 있었을 때 제가 제보를 한 거잖아요. 아, 그렇네. 예.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제 제보로 이제 일정이 짜여진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 촬영 같은 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계획이 잡혀진 상태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더 대박이다. 네. 이런다고 일정을 못 바꿔요. 왜냐면 숙소라던가 그런 게 다 이제 해외는 좀 힘드니까. 근데 한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촬영을 할 때는 그렇게 일정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자주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면 일본에서 그 무당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은 지금은 뭐 연락이나 그런 건 안 되시겠네요. 그분은 저는 그 후로 이제 두 번인가 촬영 현장에서 만나고 나서 뭐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저희 쪽을 만나지 않으면은 감독님 선에서 끄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보고 어느 정도 얘는 조금 불안해진다 싶으면은 이제 안 부르세요, 현장으로. 네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두 번 정도 더 보고 난 후로 그건 못 봤어요. 근데 감독님 굳이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라님이랑 저랑도 촬영을 한번 해보긴 해봤지만 아스라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거는 이런 심령 스팟이나 공포 촬영을 할 때는 무당의 말이 거의 우리 목숨을 쥐고 있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쵸. 그러면 아스라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당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저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있나요? 막, 막 내가 처음 들어봤던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생각하기에 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되게 흔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당장 기억에 나는 거 몇 개를 얘기하자면은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현장을 가면은 진짜 개풀듯이 풀어놔야지 찍혀요. 예, 감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 촬영팀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네네. 찍는 곳에 실제로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니들 알아서 찍어라 하고 나서 풀어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후에 이제 다음날 이제 무당이 왔을 때 후속 조치를 받는 거고 저희들끼리 갔을 때는 이제 그냥 진짜 사냥하듯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네네. 무당분이 오셨을 때 한 번 이제 거기는 상가 건물 촬영이었는데 지갑을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갑을? 예? 네, 지갑을 들고 들어가지 말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뭐 돈독으로 귀신이 있어서 돈이 있으면 들러붙을 거다. 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라는 것들이 되게 사소해요. 그래서 거의 다 처음 들어보는 거죠. 지갑 들고 가지 마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먼저 모자 쓰지 말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 모자를?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막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뭐 처음 들었다, 뭔가 신박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네. 어떻게 보면, 아스라님도 별의 별것을 다, 별의 별걸 다 보셨겠어요. 진짜 실제로. 뭐 실제로 많이 봤으니까 예. 참여를 길게 할 수 있게 된 거긴 하죠,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참여하실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일이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았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근데 혹시나 이런 추측도 있었어요. 이제 아스라님이 참여를 못 하셨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이분이 귀신을 보기 시작하셨나?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실제로. 아, 근데 이거는 한번 이제 돌비님이 방송에서 넌지시 한번 던졌어요. 막 예전에 어느 참여 때인지 모르겠는데 막 네. 보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근데 같이 촬영을 가보셔서 알잖아요. 저도 얼추 봐요. 아, 그쵸. 예. 네, 저도 얼추는 봐요. 근데 그게 막 더 트이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대로인 거죠? 그때랑 당시에. 근데
확실하지 않는 게 일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뭐 촬영을 나가지도 않았고 거의 집에만 박혀 있었고 하니까 사실 모르죠. 근데 뭐 이제 계속 또 다시 촬영을 이제 스케줄을 잡을 건데 이제 촬영을 다니다 보면은 뭐가 바뀌어 있거나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네네. 아이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또 시간을 지내고 오셨고,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진짜 오늘 이야기를 시청자분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 위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말 또, 난 진짜 아스라님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 뒤 배경에 따라서 그냥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만약에 배경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어떤 한 그쵸? 참여자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에 관련된 배경을 따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촬영을 다니고 수많은 인터뷰를 따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도 거의 다 배경이 비슷비슷해요. 그럴 수도 있죠. 공포 네. 쪽이니까.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예를 들어 산, 뭐 나무나 그런 거 있었으면 산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 되는 거고 뭐 모텔 같은 거 있었으면 모텔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다 배경이 다 비슷비슷한 게 사실 공포 쪽이 그렇게 넓은 이야기가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쵸. 제가 지금까지 해봤을 때. 음. 그래갖고 그냥 보면은 맞아 료칸도 촬영 갔었고 료칸에 관련된 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일본 촬영을 가게 되면 료칸을 많이 촬영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일본에서 무당 말고, 그러니까 뭐 무녀들 말고 음향사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매사라는 개념을 제가 예전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그냥 짜가도사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예. 근데 음향사라는 건 제가 만났던 음향사분이 총 한 6분인가 7분인가 계신데 네네. 그분들은 막 귀신을 보신다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오, 예.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나 그럴 때 제사를 올리게 되면 주도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예. 일본의 음향사들은 제가 만났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걸 하시는 분이에요. 뭐 큰 제가 있을 때 그 앞에서 글을 읽거나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통과를 하시면서 뭐 그런 걸 하시는 분이지 그분들이 막 돌아다니시면서 테마를 하신다거나 그런 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 제보는 받았죠. 음향사 분이 오신다라는 제보는 받았어요. 근데 항상 그런 제보를 받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음향사라고 자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시더라고요. 아, 공인된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 예. 다층 음향사. 예, 그냥 영매사라고 하면은 뭔가 끝떨어져 보이니까 본인 스스로 난 음향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네. 만났던 분들. 네. 그래갖고 음향사 분들은 뭔가 귀신이랑 연관됐다기보다는 어떤 신사 같은 데서 신을 모시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동네나 회사 같은 데서 크게 제를 올릴 때 그걸 통과하시는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 좀 차이점을 대부분 어디서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거는 어. 들어본 건 아니고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진 않았어요, 굳이. 근데 그 일본 통역하시는 분들, 그 일본어 통역하시는 그 일본 현지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음향사는, 그러니까 맞아, 그분 얘기를 빌리자면은 영매사는 그렇대요. 영매사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네. 음향사는 정말 음과 양의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의 죄를 지내는 사람이 음향사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좀 개념이 다르네요. 네, 완전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향사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음향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제 일본 뭐 매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무녀가 있는 신사들의 제사장을 음향사라고 보면 돼요. 아, 제사장. 신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은 목사, 어.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음향사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영화 같은 데 보면 음양삼 세이메이 해가지고 막 귀신들 때려잡고 하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테마사 개념. 실제로 보면은 진짜 거의 신방 같은 느낌이에요. 신기하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아스라님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든 또 해외로도 그 촬영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알 수 있었던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시청자분들 중에서 일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는 거니까 그건 아마 그분들이 더 자세하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은 저도 프로사를 통해서 들었던 부분이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찾아보지도 않고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네네.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될 이야기인데, 제가 봤던 현직의 느낌은 그랬어요. 근데 일본에서 좀 무서운 이야기들 막 이런 촬영담도 많은데 근데 저한테는 말씀 따로 해주셨지만 일본이 가장 무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쵸. 귀신을 뭔가 보고 아니면 그때 당시 무서운 이야기는 일본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 언젠가는 들어볼 수 있겠죠? 그쵸. 그거는 언젠가는 들어볼 수 있죠.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바로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타이밍이 그렇게 됐던 건데요. 뭐. 네, 그러게요. 근데 너무 힘든 일들을 지내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으실 거니까,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아스라님.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또 아스라님이 찾아봐 주셨고, 아스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 자체가 오늘 이 일본 료칸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정말 또 소름 돋게, 즉석에서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초코식빵님이 실제로 겪으신 실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골길에서 목격을 했던 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초코식빵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또 시골길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촌에서도 같이 갔었던 제이라는 친구랑, 네, 그리고 영안도 있고, 귀도 들리고, 예, 대화도 가능한 빈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주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주아라는 친구는 전혀 이런 쪽하고는 전혀 무관한 친구였어요. 네, 예, 그렇게 저랑 해서 총 4명이서 저희가 이제 덥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포천 쪽으로 되게 외진 곳에 펜션이 있길래 그냥 바람도 쐴 겸 해서 놀러 갔다가 봤던 귀신들 얘기입니다. 이야, 이제 영환 분들의 모임이고 거의 네, 귀신을 또 목격을 다 같이 하겠죠? 그쵸? 네, 그쵸. 알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갔었을 때가, 그때 포천 되게 깊은, 아주 깊은 곳이어서 처음에는 네, 그곳에 이제 숙소 펜션 딱 하나 있고 그 외에 그 펜션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길래 네, 되게 편하게 놀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갔었죠. 갔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진짜 딱 시골길에 펜션 딱 하나 덩그러니 있고 뭐 바로 옆에 민가 하나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처음에는 저는 민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안 사는 그냥 흉가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많죠, 시골에. 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고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 흉가 옆에에 가로등이 딱 하나 있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펜션 제외하고는 그 주변이 민가라고는 하지만 시골은 어르신들이 약간 일찍 주무시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9시가 넘어가면 주변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진짜 네네. 칠흑 같은 어둠이 되길래 아, 이번에는 제이가 제발 그 물가에 가자는 소리는 안 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되게 조금 일말의 희망을 갖고 그때 제가 IT 회사에 다니는 중이어서 예, 그때 토요일이었는데도 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노트북을 들고 가서 혼자 일을 하고 한 12시, 1시까지 친구들이랑 저녁 겸 해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12시까지는 일을 하고 친구들은 그냥 밥 차리고 해서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제 한 12시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일이 끝났으니까 아, 이제 편하게 놀 수 있겠다. 이러고 음. 우리가 이제 12시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뭐 카드 게임을 할 것이냐. 보통은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뭐 카드 게임을 챙겨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 모임이 오컬트나 공포 이런 쪽이다 보니까 예. 예, 무서운 얘기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 오, 예. 그래서 이제 뭐 네. 나는 옛날에 학교에 무슨 괴담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술도 좀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린 거예요, 제이가. 네. 제이가 약간 술 먹으면 주사 비슷하게 그런 게 있어요. 물소리가 듣고 싶어라는 거지 물에 들어가고 싶어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머물렀던 그 펜션도 보통 그 펜션 옆에 보면은 물가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약간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펜션이 조금 독특한 게 뭐였냐면 그 펜션이 큐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 딱 정사각형 막 네, 이런 식으로. 네, 정사각형인데 큐브라는 영화를 보면 그 정사각형에 방이 이렇게 하나씩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딱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방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관리실이고 이제 네. 3층부터가 객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4층인가에서 머물렀었는데 네네. 이제 4층이 꽤 높은 위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펜션이 산 바로 밑에 있거나 이게 아니라 거의 산 중턱쯤 있었다 보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동태를 좀 살폈죠. 제가 먼저 네네. 이제 어떻게 나가서 별일이 없을까 하면서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어둠밖에 안 보이고 진짜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 주하는 그 영안이 없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겠지만 저희는 셋 다 보기도 하고 네. 이제 듣기도 하고 이제 비니 같은 경우는 이제 말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예. 예, 약간 걱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안 나가면 안 될까? 저 이번에도 그랬죠. 난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러고서 제가 한번 말려봤더니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둘하고 저하고 셋이 합치면 제가 기가 제일 세다고 보시면 돼요. 아, 파워가.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서 뭔가 해도 더 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약간, 이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큰일 나진 않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겁을 먹으면 표정이 점점 굳어지면서 진짜 정색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이가 처음에는 계속 웃으면서 아니야, 괜찮아, 너 있잖아 이러면서 제이도 그러고 비니도 그러고 그렇게 계속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가자고. 계속 놀러와서 일만 했고 계속 이렇게 숙소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실갱이 하다가 이제 나가기로 하고 이제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저는 왠지 문을 여니까 또 나가기 싫은 거예요. 네. 이상하게 이제 앞에가 어둡기도 하고 빈 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너무 외지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예약을 안 했다는 수준으로 사장님이 저희 들어갈 때 얘기도 하셔가지고 네. 아, 이 펜션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더 데려 나가기 싫었던 부분도 있었었어요, 저는. 네. 근데 친구들이 나가자고 하니까 그래 나가자 이러면서 나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이상하게 나가기 싫은데 이제 나가기로 하고 저 신발 신고 빈이랑 저만 먼저 나가고 주아랑 제이가 방 열쇠를 지금 어디다 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네. 먼저 내려가 있어라 이러면서 둘이 열쇠를 찾아서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나랑 비니만 먼저 1층에 내려가 있을게 이러고 얘기를 하고 내려가는데 그 계단 쪽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핸드폰을 꺼내서 후레쉬를 켜고 비추면서 내려가긴 하는데 자꾸만 주변에서 애들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막 웃는 것 같은 소리도 하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뭔가 이상한데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한데 이러고 생각을 하다가 우선은 내려가 봤어요. 비니가 별말을 안 하니까. 예. 근데 이제 1층을 내려가서 주차장에 또 역시나 불빛이 안 들어오니까 후레쉬를 켜고 내려와서 후레쉬를 켰는데 세상에 제가 진짜 저는 웬만하면은 실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조금 독특한 게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거의 그려지다시피 보이거든요. 아, 예. 어떤 건지 알겠다. 네, 근데 2시가 넘어가고 그 귀기가 심한 시간이 되면 눈으로 보여요. 예. 그런 특이점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눈으로 보면 솔직히 이게 정면으로 사람 눈 쳐다보듯이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너 나 보이지 이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사람이 심적으로 이렇게 막 쪼그라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예. 느낌이 드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설마 저거 내가 보는 게 맞나 했는데 딱 내려오고 우선 후레쉬를 꺼봤어요. 네. 어둠 속에 눈이 적응할 때까지 그냥 눈을 깜빡깜빡거리는데 갑자기 비니가 저를 안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얘 왜 이러지? 그랬더니 막 웃어요 혼자. 예. 그래서 너 왜 웃냐? 했더니 아니야 나 안 보여. 나 안 보인다고 생각할 거야. 안 보여. 안 보여. 이러면서 막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저만 들리게끔 중얼중얼 하는데 아 얘가 내가 본 걸 얘도 봤나 생각하고 오. 우선은 위에서 애들이 안 나왔으니까 네. 아 기다려야겠다. 기다렸다가 올라가던가 해야겠다. 이러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애들은 안 나오고 예. 눈이 이제 어둠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도 그때 조금 놀랬던 게 처음으로 본 건데 한 2명, 3명이 하회탈 춤 출 때 그 팔 동작 있잖아요. 예. 그런 춤을 추면서 막 웃는 거예요. 한쪽에서. 예. 근데 그 사람을 제외하고 한 2-3명 되는 남자 무리가 옛날 옷을 입고 있는데 막 온몸이 성취하나요? 막 얼굴도 막 되게 막 상처가 되게 많으시고 막 팔도 막 이렇게 한쪽이 없거나 피 철철 흘리면서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막 한 걸음씩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비니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이래서 저만 듣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건가, 내가 정신이 나간 건가 이러면서 막 혼자 혼돈의 카오스를 겪고 있는데 위에서 막 웃으면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 이 근원인 제이가 내려오는구나 이러면서 얘한테 쌍욕을 해야겠다 말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제이가 오더니 갑자기 후레쉬를 주변을 싹 비추면서 예.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둠 속에 눈이 익숙해지니까 갑자기 불빛이 비춰지니까 너무 밝아서 그 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해맑게 열쇠 찾았어. 그러니까 우리 가자 이러면서 나왔는데 펜션 바로 앞에는 가로등이 있고 그 밑으로 흉가를 지나서 한참이 지나야지 가로등이 하나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가는 길은 가로등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전날에 비가 와서 약간 땅이 흙이다 보니까 질척거린다고 해야 되나? 네네.
약간 진흙 같은 느낌의 축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4명이서 내려가는데 그 흉가를 지나가기 전에 펜션에서 조금 내려와서 좀 걷다가 흉가에 다다를 때쯤 됐을 때 가로등 아래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남자분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아주 옛날 군복 있잖아요. 밀리터리 같은 군복에다가 모자를 쓰셨는데 철모가 아니고 그 지금 저희가 흔히 쓰는 그 앞에 챙이 있는 캡. 그 야구 모자 같은 챙이 있는 그런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예. 근데 그게 다 군인들이 옛날 군인들이 입을 법한 그런 옷이더라고요. 옛날 행색이. 군목. 네, 그쵸. 그래서 아, 나 지금 헛것보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술이 어느 정도 마셨으니까 네. 제대로 인지를 못하나 보다라고 처음에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 그냥 지나가 봐야겠다 하고 흉가에 다다를수록 그 남자가 되게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고 그 주변에 민가는 불이 다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데 왜 저 남자는 저 가로등 아래에 저러고 서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저씨가 양손을 주머니 속에다 넣어놓고 삐딱하게 서 계셨거든요. 예. 가로등에 기대어서 양손을 다 집어넣고 계셨는데 저희가 중간에 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흉가를 지나가려고 딱 흉가가 있는 지점까지 저희가 다다르니까 그 앞에 있는 남자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오. 고개를 들고 저랑 예.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그래도 말을 안 하길래 제가 흉가를 지나서 그 가로등으로 가려고 하니까 양손을 다 빼시는데 양손이 손가락이 아니고 나이프처럼 칼날이 되어 있더라고요. 손 자체가요? 네, 손이 무슨 흉기 마냥 갈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정확히 디테일하진 않은데 제 눈에 비치기로는 그게 손이 칼처럼 보였어요. 양손이 다.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사람 저거 뭐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 밑에 군화를 신었는데도 약간 군화 밑으로 사람이 가로등 아래 서 있으면 그림자가 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 그림자도 없고 아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와. 깨닫고 저희가 흉가를 지나서 그 가로등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저희 발에 맞춰서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람이 그 걸을 때 진흙이면 보통 걸었을 때 약간 그 진흙 밟는 느낌의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고 저희 4명이 걸었을 때는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그 아저씨가 걸을 때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귀신 맞네. 그래서 아 저거 귀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제 애들을 멈춰 세웠어요. 비니한테 너 저거 보이니? 이랬더니 비니가 애가 멘탈이 나간 거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약간 진짜 정신 나간 애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냥 술 먹어서 애가 취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예. 생각하고 제이한테 물어봤어요. 제이 너 저거 보여? 했더니 나 보이는데? 저 아저씨 아까 우리 내려올 때부터 계속 우리 지켜봤는데?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아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더 가면 저 사람이 올 것 같고 우리 셋 중 하나는 누구 다칠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돌아서 위로 올라가서 냇가로 가든가 하자 해서 뒤를 돌았어요. 예. 뒤를 돌아서 이제 숙소 쪽으로 가는데 제이가 옆에서 갑자기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막 진짜 무서우니까 심각하게 정색을 하고 빨리 올라가자 이러면서 재촉을 했는데 제이는 내가 아까 나올 때 애들이 되게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주변에 다 어둡고 애들은 진짜 보통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영가들이 신기해서 구경 나온 그런 상황인데 네. 거기다 대놓고 나는 너희들이 보여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더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이해돼요. 그래서 예.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점점 올라가면서 표정이 굳어가더래요, 제가. 예.
엄청 굳어가면서 제가 그래서 제이한테 너 얘기하는 거 숙소 가서 들어줄 테니까 너 지금은 입 좀 다물고 있어봐 했더니 제이가 바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숙소 앞을 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아저씨는 그대로 그 가로등에 기대서 서 있고 예. 이제 저희 뒤를 따라오는 애들은 없었는데 주차장에는 역시나 뭐 춤을 추는 연가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아 숙소엔 바로 들어가지 말고 제이가 또 그냥 나 물소리 한 번만 가까이 가서 듣고 싶어 듣고만 올라가자 그거 딱 한 번 해주는 게 어려워 이러면서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위쪽으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 봤어요. 예. 펜션 바로 옆에 민가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그쪽엔 또 가로등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민가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웬 남자들이 자꾸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이는구나, 또. 그래서 뭐지? 이러고서 가로등 쪽으로 보이길래 보니까 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고 한 사람은 양팔을 허리에다가 올려놓고 있고 한 사람은 뒷짐지고 있는데 표정들이 올 테면 와봐 라는 식으로 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도 딱 느낌이 아 정상적인 그냥 맑은 연간 아닌 것 어.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이한테 지금 시간이 그때 핸드폰을 보니까 그때가 거의 3시 반 정도 되어가는 시간이어서 네네. 쟤 안 되겠다. 애들 데리고 그냥 숙소 가야겠다. 왜냐면 지금 주변에 너 때문에도 우리 때문에도 우리가 나오니까 애들이 신기해서 더 몰리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진짜 큰일이 나든가 뭔 사단이 나도 사단이 날 것 같다. 예. 나 느낌이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어르고 달래서 애들을 데리고 다시 숙소를 들어갔어요. 예. 이제 숙소에 갔으니까 안심을 해야 되는데 숙소에 올라가는 내내 불안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는데 옆에 물가 있는 쪽에서 아이 셋이 가슴 바로 밑에까지 몸만 얼굴이랑 목이랑 가슴 정도까지만 나와서 왜 안 들어와?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 제가 그걸 보자마자 그거를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보자마자 다른 애들이 보려고 하길래 우선 숙소 들어가자 이러면서 못 보게 하고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제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 처음에 숙소 문을 연 게 제이였거든요. 네. 숙소 문을 딱 여니까 관우 같은 장군이 서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관우 같은 장군 이러고 있는데 되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더래요 자기한테. 예. 근데 그걸 왜 보이지? 하면서 관우? 장군? 왜 있지? 근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추측을 해본 결과 아마 허주일 거다. 거기 펜션에 있는 허주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형체를 할 수 있는 허주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아이일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저희는 해봤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아이들 시내가 같은 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제이가 처음에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아이들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이들이 여기 올 거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네네. 그래서 물에만 안 들어가면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왔고 내려오니까 되게 막 숱하게 많은 연가들이 보이더래요. 오. 그래서 무섭긴 한데 자기도 조금 무섭긴 한데 귀신보다 제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걔는 네. 어이없게도 제가 더 무섭다면서 우선은 후레쉬 비추면 없어지겠지 이러면서 후레쉬를 내려오면서 그렇게 비추고 이제 자기 물소리 듣겠다고 가자고 해서 간 건데 내려가는 내내 자꾸 누가 뒤에서 따라오더래요. 예. 자기 귀에 자꾸 그 사람 발소리가 하나가 더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왜 얘기 안 했냐 했더니 내가 숙소 올라오는 길에 얘기하고 있는데 너가 말하지 말라며. 오. 그래갖고 참 너는 어이없게도 그런 얘기 참 빨리도 얘기한다 이러면서 좀 구박 좀 하다가 다행히 거기서도 별일은 없었는데 그냥 저희 나중에 그러고 나와서 그쪽 주변 지역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가 전쟁 지역이더라고요. 예전에.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고, 저희 같은 이제 영화를 이제 뭐 보고 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오니까 신기해서 구경 나온 느낌? 아니, 근데 저도 그런 네. 경험을 촬영 때문에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귀신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냥 귀신을 볼 줄 아니까 그게 궁금해서 오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저도 제 체질이 워낙에 특이 체질이라 네네. 궁금해서 뭐 흉가는 딱히 안 가봤는데 네. 이렇게 제가 강촌 때도 그렇고 이번에 포천 때도 그렇고 저번 주 토요일 날 가평을 가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포천 얘기를 했어요. 네네. 예, 이 지금 방금 들려드린 포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귀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러면서 막 몰려요. 실제로. 예,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누군가가 뭐 둘,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뭐 듣고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찔러보기도 하고 뭐 거의 그런 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날 볼 줄 아네? 그럼 내 한도 풀어줄라나?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야, 예, 제가 예전에는 좀 이런 쪽 계열의 오컬트, 공포, 뭐, 흉가 체험하는 분들 많이 얘기할 때는 나중에 시참할 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 유난히 악몽을 많이 꾸고 액땜을 많이 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부적 같은 걸 여러 번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무당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기가 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다가 예, 제가 이제 액세서리를 만들면서 친구들한테 액세서리를 이제 만들어 줘요. 막 예. 염주 같은 거를 만들어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가면 그 저번에 강촌 때 뭐 나쁜 귀들을 꼬인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가 선물한 팔찌 같은 거를 막 하고 다니면 그런 게 안 꼬인다거나 악몽을 안 꾼다던가 뭐 일이 잘 풀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타로도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무당은 아닌데 타로를 보면서 약간 그 사람의 미래에 뭐가 막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가라는 조언을 해줘요. 그런 게 보이면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볼 그런 때 게 타로 네. 하시는 분들도 그런 끼가 있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런 끼가 다분한 걸 알고 있어서 저는 예전에 스스로가 내가 무당이 될 사람인가 하고 물어보게 됐는데 네. 이 저랑 비슷하신 분들을 몇 명 만나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는 무당할 팔자가 아니라고. 어, 너는 무당한테 가도 무당이 너 점괘는 못 봐준다고. 어, 그래서 제가 타로를 배웠고 독학으로 지금 10년 넘게 해서 어느 정도 단골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지인들한테는 타로를 봐줘요. 어떤 건지 알겠네요. 왜냐면 이제 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대부분 뭔가 신은 받기는 좀 그렇고 뭔가 풀 건 그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네, 예, 그걸로 뭔가 풀어내시는 건데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귀신을 보시는 분이고 말 그대로 느끼시는 분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친구분들이 그런 모임에서 만나신 친구분들이신 거예요? 네, 전부 그런 모임으로 아름아름해서 지인 통해서 뭐 저랑 예. 제이가 뭐 어떻게 알게 된 비니를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얘도 보네? 얘도 본대 이러면서 저희가 그때 한참 같이 펜션 가고 할 때 무서운 얘기 하고 그러면 진짜 막 바글바글 이렇게 막 방도 좁은데 바글바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안 되겠다 그만하자 이러면서 환기시키듯이 막 밝은 얘기하고 이러면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면서 예. 어느 정도 그런 견문? 그런 공부 같은 거를 조금씩 했었었죠. 아니, 이 어떻게 보면. 친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런 모임에서 모였다는데, 저는 궁금해요. 네. 영화분들의 모임이 있어요? 전 처음 듣네, 근데. 저희도 되게 의외였어요.
다 모이고 보니까 왜 얘는 귀가 트이고 왜 얘는 눈이 트이고 왜 얘는 코가 트이고 왜 얘는 그냥 그 감이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진짜 독특했던 게 그게 있었어요. 갑자기 나 누린내 가라 이러면서 나갔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았는데 불에 타 죽은 귀신은 누린내 난대요. 아, 예. 엄청 심한 누린내가 나서 그 친구한테 나중에 왜 나갔으니까 누린내가 나서 못 있겠다고 진짜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때 당시엔 저는 그렇게 보진 못하고 한참 그 감이나 이런 게 발달돼서 저는 보진 못했는데 이제 보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죠. 혹시 여기 뭐 있니? 이랬더니 저기 불타서 목매단 귀신이 있는데 오, 코가 열렸구나. 그때 네, 그때 조금 소름 돋으면서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기야, 이게 뭐 눈, 코, 입이 다 열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가지씩만 열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제가 그분들이 아니셔서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열리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귀가 열렸고, 네, 맞아요. 코가 열렸고, 느낌이 열렸고, 마지막에 눈이 열렸다가, 지금은 반대로 눈은 거의, 그러니까 생눈으로 보는 건 거의 지금 현재는 못 보고, 이제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예. 계속 스케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이제 냄새는 어느 정도 맡고, 거기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정도는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이거를 진짜 언제 또 기회 되면 또 인터뷰를 해보면 좋겠지만, 왜냐면 일반인 분들이시지만, 이제 무당은 아니시고, 귀신을 보시는 네.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제 방송은 뭐 더 잘 알죠, 사실은. 네, 그쵸. 그쵸. 그럼 영화분들 사이에서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제 친구들은 다 들어요. 몰리셨구만. 재밌어갖고. 몰리셨어. 네. 어,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도 또 이야기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또 본인의 이야기 하는 거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쵸? 네. 예, 어디 가서 이런 거 믿어주겠어요. 그쵸. 그죠. 네. 자, 오늘 초코식빵님께서 또 친구분들과 같이 겪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영화 모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또 그런 분들이 네. 많이 힘드셨잖아요, 사실. 잘 이겨내기 위해서 맞아요. 많이들 의지들 했고, 저는 좀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돌빈님 방송을 본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되게 많이 일하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아,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측면이지만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은 어딘가에 또 있겠지 하면서 누군가는 또 돌비님 방송에 참여를 하면서 그분도 당신이 혼자는 아닙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맞아요. 싶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그렇게 그런 취급을 받다 보면 나만 힘들어, 나만 이런 거야, 내가 정신이 나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 방송 보시고 또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다고 했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그 점이 또 너무나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로 공감도 되고요. 오늘 너무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귀신을 보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에서 만난 친구분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분들이 공포 쪽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보고 듣는 게 이런 건데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내가 보는 게 진짜일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공포를 더 찾아보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막 공포가 막 좋아서 찾아보시는 분들보다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까? 내 사연이랑 똑같은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영화분들은. 그러다가 그 나랑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공감, 그 안도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분들께서도 대부분은 상처가 많으세요. 당연히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귀신을 본다고 하면 오는 취급이라는 게 있는데 제대로 취급을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사회라는 곳은. 그렇다 보니까 또 이곳저곳에서 받은 상처도 있을 거고 믿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저희 시들무에 많이 오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영화분들 많이 힘내시고 지금 듣고 계신 영화분들도 계시다면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꼭 용기 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